두구두구두구.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익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2019년 1회차 3과목 데이터베이스 1반 4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의 특정 컨트롤에서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때 이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해야 되는 컨트롤은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됩니다. 자, 여기서 계산식을 사용하고 계산 결과를 소수점이 있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려고 한다. 이때 사용할 함수는 자, str 함수를 보면은 str 변수 해서 문자열로 변환을 해줍니다. val value죠.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dlookup은 조건에 만족하는 필드 값을 찾는다, 구한다. 보통 dlookup, 필드, 테이블 또는 쿼리 조건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소수 이하 첫째 자리까지 어떤 서식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함수이므로 포맷입니다. 엑셀에는 텍스트 함수가 있는 거죠. 자, 13년 1회 때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좀 오래된 문제이긴 하죠. 그래도 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고풍처럼 다시 트렌드가 되돌아오기도 하니까 좀 오래된 문제들도 종종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2번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42번 문제는 유사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라고 기록을 좀 해봤습니다. 먼저 무결성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무결성이란 참조 무결성, 밑에 객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널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객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객체 무결성이란 기본 키에 관련된 값입니다. 기본 키는 널 비어있으면 안 된다, 또 중복이 되면 안 된다 라는 게 객체 기본 키와 관련된 무결성, 결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결함이 없다, 무결성은 높아야 됩니다. 높아야 돼요. 자, 참조 무결성 외래키입니다. 얘가 기본 키라고 한다면 얘는 외래키입니다. 외래키는 널이어도 돼요. 기본 키는 널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외래키는 널 공백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자, 기본키랑 외래키랑 연결이 돼야 돼요. 이때 이 두 개가 연결되는 키는 동일해야 된다. 어떤 값과 형식이 동일해야 된다. 이름은 살짝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데이터 형식이라든가 값들은 반드시 동일해야 된다는 게 참조 무결성의 특징입니다. 자, 문제는 참조 무결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겠습니다. 참조 무결성은 참조하고 참조되는, 참조하고 참조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참조되는, 참조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참조되는 거는 기본키 테이블입니다. 자, 참조하는 거는 외래키 테이블입니다. 잠시 한번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파일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를 열면 이렇게 두 개의, 세 개의 테이블인데 현재 구매와 제품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기가 1이죠. 얘가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입니다. 기본 키. 자, 여기는 다죠. 이게 여러 개 있다는 소리예요. 얘는 한 개밖에 없다. 즉, 구매 테이블의 제품 번호는 외래 키다라는 겁니다. 얘는 외래 키, 얘는 기본 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외래 키와 기본 키의 관계를 한번 봤고, 자, 여기서 참조되는 테이블, 참조되는 테이블은 PK, 기본 키가 되는 겁니다. 기본 키. 참조되는 테이블은 기본 키. 그 다음에 여기 참조하는 테이블이 외래 키, 포린 키가 되겠죠. FK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무결성이란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기본 키에 관계되는 건 객체 무결성, 외래 키에 관계되는 건 참조 무결성으로 구별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조하는은 외래 키입니다. 외래 키. 즉, 외래 키의 값이 테이블의 레코드 삭제 시에도 참조 무결성이 위배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밑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키. 기본 키는 참조되는 키입니다. 자, 추가는 자유롭지만 삭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현재 커말 1급 필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커말 1급 필기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보처리 기사도 강의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보처리 기사 강의 찍어서 오픈하면 되겠죠. 추가하면 돼요. 추가. 그런데 커말 1급 필기 과정을
하기 싫어요. 귀찮아요, 이제. 그래서 삭제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커말 1급 필기를 강의를 듣고 있는 수강생들한테 강의가 왜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난리치겠죠. 그러니까 기본키는 자, 추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뭐 정보 처리 기능사를 하든 사무자동화를 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강의, 수강 중인 사람이 있겠죠. 삭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외래키는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커말 1급 필기 수강을 하고 있다가 합격을 했어요. 나가버리면 되겠죠. 저는 그러면 룰루랄라 박수칩니다. 왜? 제 강의를 듣고 합격을 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거죠. 즉 외래키는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추가하고 싶어요. 저 정보 처리도 듣고 싶어요. 돈을 내거나 뭔가를 해야 되겠죠. 수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떤 제재가 조건이 뒤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는 자유롭지 못하다. 자, 기본키는 추가는 자유롭고 삭제는 자유롭지 못하다. 외래키는 삭제는 자유롭다. 내가 언제든지 그만하고 싶으면 그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따고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새로운 과정을 또 추가하려면 돈이 들거나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외래키의 값이 삭제, 외래키는 삭제가 자유롭다라고 했어요. 외래키는 삭제가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결성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는 테이블의 레코드 추가 시겠습니다. 참조하는 거죠. 참조하는 거. 추가 시 외래키 값이 널일 경우에 참조 무결성이 유지된다. 유지된다라는 건 무결성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다. 즉 결함이 없다. 널이어도 괜찮다라는 말입니다. 외래키 값은 널이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신 기본키는 널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외래키, 참조하는 외래키니까 널이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다른 테이블에 의해 참조되는 그랬습니다. 참조되는은 PK,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는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무결성이 유지된다. 무결성이 결함이 없다. 유지된다는 말은 결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자, 기본키는 추가는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틀린 건 2번이 틀린 것이다. 외래키에서 레코드를 삭제할 때도 무결성이 유지된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42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3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룹화된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과 그룹 바닥글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룹 보고서의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입니다. 폼이나 뭐 다른 게 아니라 보고서입니다. 자, 그룹 머리글은 각 그룹의 첫 번째에 표시된다. 그룹의 첫 번째, 우두머리니까 우두머리. 그룹 바닥글은 그룹의 마지막에 표시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 머리글에 계산 컨트롤을 추가하여, 계산 컨트롤이란 이런 요약,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추가하여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값을 계산할 수 있다. 계산은 할 수는 있지만 전체 보고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룹은 그룹별로 만약에 남자, 여자, 남자에 대한 그룹, 여자에 대한 그룹이 있겠죠. 남자에 대한 평균, 여자에 대한 평균 각각을 계산하는 겁니다. 전체 보고서란 남녀에 대한 전체 평균 보고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는 그룹별 보고서가 아닌 그룹별에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 머리글, 보고서 바닥글에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룹 머리글, 그룹 바닥글은 각 그룹에 대한 요약은 가능하나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할 수 없다. 전체 보고서에 대한 요약은 어디서 한다? 보고서의 머리글과 바닥글을 이용한다. 그러면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전체니까. 자, 그런데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얘는 페이지 번호, 넘버링 이런 것들을 하는 제목들을 넣는 것으로 집계 함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룹은 그룹별로, 보고서는 전체에 대한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은 페이지 번호, 소제목 같은 내용들을 작성하는 것으로 집계 정보, 이런 요약 계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4번 문제. 하나의 필드에 할당하는 크기가 가장 작은 데이터 형식은, 자, 가장 작은 게 예, 아니요, yes, no. 예, 아니요 형식은 yes, no, true, false, on, off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14년 2회 때 한번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자, 즉 yes, no는 예, 아니요 가장 작은 1비트 형식입니다. 1비트 형식. 그래서 가장 작은 데이터는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런데 그 외에도 나옵니다. 텍스트는 1바이트, 255자까지만 사용을 합니다. 255자를 넘어가는 건
2바이트 메모를 사용해야 됩니다. 텍스트 메모도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비트 1비트는 아니요. 1바이트는 텍스트 255자까지. 255자를 넘어가는 건 바이트, 2바이트 메모 형태로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크기를 좀 우리가 구별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정수에는 정수와 롱이 있죠. 정수, 롱. 그 다음에 일련 번호, 정수도 2바이트, 4바이트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일련 번호, 날짜, 통화, 복제 아이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헷갈리니까, 정수. 일을 하고 싶으면, 날짜를 통화해, 언제 전화해, 그 소리죠. 날짜를 통화해, 언제든지 전화해. 자, 그렇게 해서 이 형식, 자, 크기를 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정수, 일련번호, 일을 하고 싶으면 일련번호, 날짜, 네가 원하는 날짜를 전화해, 통화해, 라고까지. 자, 그래서 날짜와 통화는 8바이트, 일련번호는 4바이트,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복제 아이디. 복제 아이디는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크기들을 꼭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예, 아니오 형식은 세 가지 형태로, 그 다음에 필드 크기 설정 가능한 형식인데, 숫자, 일련 번호, 텍스트, 이것도 한번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자, 닫기를 하고 테이블을 한번 디자인을 열어보겠습니다. 테이블의 디자인버를 열어서 여기다가 아무거나 쓸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텍스트, 필드 크기 지정할 수 있죠. 필드 크기. 메모는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없네요. 메모는 안 됩니다. 숫자도 필드 크기를 지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날짜, 시간 또 필드 크기가 안 되네요. 자, 통화도 안 되죠. 통화도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련 번호는 필드 크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한 번씩 보시면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자, 필드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숫자, 일련 번호, 텍스트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4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5번 문제. 기본키. 방금 전에 우리가 42번에서 봤나요? 기본키, PK, 프라이머리 키, 그 다음에 포린, 외래 키, 외국어 키라고 해서 포린 키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본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기본키에 문제가 걸리면 아까 객체 무결성이 걸린다고 했어요. 외래 키에 문제가 걸리면 참조 무결성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기본키는 중복이 안 되고 널도 안 되고, 그러나 외래키는 널도 되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오답. 자,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 기본키를 반드시 설정을 해야 된다? 반드시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기본키란 주로 이제 1대 다 두 테이블의 관계를 맺기 위해 설정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이 틀린 거죠. 오답 노트입니다. 기본키 잘못 설정 시 객체 무결성, 오류가 발생한다. 아까 우리가 널이거나 공백 이런 것들에 잘못 설정하면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주로 관계를 설정할 때 필요하며 기본키 대신 인덱스 중복 불가능으로도 설정이 가능하다. 자, 보겠습니다. 한번. 자, 구매 일자가 기본키예요. 또는 얘가 기본키로 하고 싶어요. 기본키.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본키를 해야 되는데 여기 눌러주면 되겠죠. 근데 기본키를 안 누르고, 자,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중복 가능이라고 있습니다. 인덱스 중복 가능. 인덱스 중복 불가능으로 걸어도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기본키를 안 걸고 싶다 라고 한다면 관계를 맺을 때 최소한 인덱스 중복 불가능은 걸어줘야 된다. 중복이 안 되는 거죠. 프라이머리 키는, 기본 키는. 그래서 중복 불가능은 무조건 걸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뭐를 해야 된다? 인덱스 중복 불가능으로 설정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XSS는 단일 필드, 기본 키와 일련 번호, 기본 키만 가능하다. 단일 필드, 기본 키란 건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만 기본 키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 몇 개가 걸려 있어요? 3개가 걸려 있죠. 자, 하나의 필드에 대해서도 기본 키를 설정할 수 있고, 여러 개, 이렇게 여러 개에 대해서도 기본 키를 설정할 수 있다. 자, 이렇게 2개를 잡아서 이렇게 걸어주면 이렇게 2개가, 나머지는 풀어져 버리죠. 이렇게 2개가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필드에 대해서 기본 키를 설정할 수 있고, 또 만들기에서 테이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테이블. 그러면 여기 다시 디자인 보기로 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아이디가 일련 번호 형식으로 기본 키가 자동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키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자동으로 생성될 때는 일련 번호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단일 필드와 기본키. 단일 필드도 맞지만 다중 필드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단일 필드, 다중 필드, 일련 번호 이렇게 했다면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3번. 데이터가 이미 입력된 필드도 기본키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데이터가 이미 입력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자, 동아리 회원 이렇게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자, 그럼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해서 학번을 기본키로. 자, 설정이 되네요. 자,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즉 이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에도 기본키 설정이 가능하다. 오케이. 3번이 맞는 내용이 된 것 같아요. 자, OLE 그림 같은 겁니다. 사진, 그림, 첨부 파일 이런 것들에는 기본키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기본키를 지정할 수 없는 건 OLE, 메모, 첨부 이 세 가지 형태에 대해서는 기본키를 설정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46번으로 갑니다. 46번. 폼을 디자인복이나 폼을 보려고 해요. 폼을. 그러면 오픈 폼. 보고서를 보고 싶다. 오픈 리포트. 쿼리를 보고 싶다. 오픈 쿼리. 테이블을 열고 싶다. 오픈 테이블. 이렇게 이 뒤에만 달라지면 되겠죠. run 커맨드는 액세스의 명령을 실행하고 run 매크로는 매크로를 실행하고 run SQL은 SQL 구문을 실행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보고서 열기, 쿼리 열기 이런 것들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6번에는 2번이 맞는 내용이고 4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47번. 자, 여기 보니까 직원 테이블에 사원번호, 부서명 이런 테이블에서 근무연수가 3년 이상, 근무연수가 3년 이상이면 where 조건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where. 그래서 근무연수 3년 이상 맞는 거죠. 여기도 where가 있네요. 근무연수 3년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 구문에 select from where, select from where가 기본 구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order by, group by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elect from은 뭐 여기 있네요. from where, select from where가 뒤로 가버렸어요. 이거 틀린 거네요. 그러면 select from where가 기본입니다. 자, 여기도 select from, 여기도 2번 틀렸었고 여기도 틀린 거죠. order by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order by가 뒤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오토바이가 뒤에, 오토바이 말고. 자, 오토바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그렇습니다. 나이에 대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 50, 40, 30,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자, 나이가 많은 순, 그러면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은 DSC. 그 다음에, 자, 나이가 같으면, 줘야 돼. 같은 나이일 경우에는 급여의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ASC입니다. 자, 따라서 현재는 select from where의 기본 구문 형태인 1, 4번 중에 하나이고 오토바이를 찾아야 되겠죠. 나이에 대해서는 높은 순, 많은 순이 먼저 나와야 되니까 내림차순. 여기는 말이 없으니까 둘 다 AS, 어센딩이 되는 겁니다. 오름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나이는 내림, 급여는 오름이니까 4번 내용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4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48번. 하위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위폼이란 폼 안에 또 다른 폼이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48번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품. 이렇게 해서 이 위쪽이, 자, 여기서 디자인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위쪽이 기본 폼이고 아래쪽이 하위 폼입니다. 즉 기본 폼과 하위 폼으로 연결되는데 이때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입니다. 단일 폼. 자, 기본 폼은 반드시 단일 폼이어야 되고 하위 폼은 단일 폼도 가능하고 연속 폼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기본 폼에다가 여기다가 연속 폼을 걸면 안 된다라고 그러죠. 즉 단일 폼, 기본 폼은 무조건 단일 폼, 하위 폼은 연속 폼, 단일 폼 모두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하위 폼에 대해서 단일 폼을 한번 봐볼게요. 먼저 단일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단일 폼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연속 폼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연속 폼을. 자, 연속 폼을 이렇게 여러 개 나오는 게 연속 폼입니다. 그래서 기본 폼은 단일 폼, 하위 폼은 연속 폼, 단일 폼 모두 가능하다. 근데 연속 폼으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 연속 폼에 대한 하위 폼, 연속 폼에 대한 레코드 원본을 봤더니 구매입니다. 구매 테이블을 이용했다. 자,
얘는 무슨 테이블을 이용했죠? 얘는 제품 테이블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레코드 원본을 통해서 레코드 원본은 테이블, 쿼리, SQL 구문 등등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폼, 이 폼에서 아까 우리가 아래쪽에 있는 하이 폼이 구매입니다. 구매. 그럼 구매 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구매 폼을. 자, 구매 폼. 이거는 뭐예요? 하이 폼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안에. 제품 안에 하이 폼으로 들어가 있지만 구매 폼을 독립으로도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이 폼은 기본 폼 내에서만 존재하며 기본 폼 외 독립적으로도 열 수 있다. 그럼 1번은 틀린 거죠. 자, 2번. 일대다 관계가, 주로 일대다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테이블이나 쿼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하이폼은 보통 일대다에서 다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속폼만 아닌 단일폼도 연속폼도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기본폼은 반드시 단일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단일폼과 기본폼이 있고 하이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는 매개체가 있겠죠. 연결 필드가 있습니다. 연결 필드는 반드시 관계를 맺는 것처럼 형식과 필드 크기는 일치해야 된다. 필드 이름은 서로 틀려도 돼요. 그러나 형식과 크기는 반드시 같거나 호환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8번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49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CMD 숨기기 단축. 자, 이렇게 단추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숨기기 이런 단추가 있는데 이 숨기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데이터 듀 컨트롤이 표시되지 않도록 그랬습니다. 않도록. 자, 표시되지 않도록 그러면 비저블은 보여줘라 그런 말입니다. 비저블은 보인다 그럽니다. 그러면 true 그러면 보인다 뜻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도록이니까 2번, 4번은 땡 나가봤습니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1번, 3번 중에 하나가 되겠죠. 폴스 형태가 숨겨주는 겁니다. true 형태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 3번 중에 하나인데 차이점이 느낌표가 있고 점이 있고 느낌표가 뒤에 있네요. 여기는 점이 있습니다. 자, 미는 현재 객체, 현재 폼, 지금 현재 폼이죠. 보고서였다면 보고서가 되겠죠. 폼이나 보고서를 의미하며 그 폼이나 보고서 뒤에는 느낌표를 표시해야 된다. 따라서 현재 객체인 폼을 나타내는 미 뒤에 느낌표가 들어가는 3번이 정답이다. 14년 2회 때도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었었습니다. 자, 49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고, 자, 다음 문제 50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0번 다음 중 크로스스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그러면 우리가 크로스스텝 쿼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크로스스텝 쿼리, 구매 테이블을 이용한 크로스스텝 쿼리를 만들어 둔 게 있는데 이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매 테이블을 이용해서. 자, 만들기에 보시면 자, 쿼리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쿼리 마법사. 자, 물론 쿼리 디자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쿼리 마법사에 보면은 자, 크로스스텝 쿼리 마법사라는 게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진행하니까 좀 더 수월합니다. 먼저 구매 테이블을 이용하겠다. 내가 동아리를 이용하겠다라고 하면 원하는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자, 먼저 여기서는 행 레이블을 몇 개까지? 최대 3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럼 먼저 구매 일자, 4번, 제품 번호 이렇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3개까지. 그 다음엔 더 이상 안 걸어지죠? 안 걸어집니다. 자,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열머리글은 뭘로 할까요? 자,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매 수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드를 열머리글로?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밖에 선택이 안 됩니다. 열머리글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단가를 계산할까요? 구매를 할까요?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두 개 다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자, 행과 열. 자, 행은 아까 행머리글, 열머리글, 행머리글은 3개까지, 열머리글은 1개까지. 자, 이것들에 대한 어떤 계산을 할까요? 자, 구매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계산은 총계, 합계, 평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으로 잡고 다음 눌러서 마침을 눌러주시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별로 아까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아요? 자, 여기서 홈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보시면 조건을 제가 걸어놨어요. 조건을. 자, 날짜가 2004년 2월 10일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날짜를 여기하고 똑같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2월 10일에 T로 시작하고 80 이상.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한번 걸어볼게요. 자, 날짜를 쓸 때 주의할 점은 2004년 2월 1일이었나요? 금방 또 까먹었어요. 자, 날짜가 2월 10일이죠. 2월 10일. 자, 이렇게 자동으로 샵이 들어갑니다. 샵이. 그런데 사용자가 이제 나중에 작성을 할 때는 이 샵까지 꼭 넣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품 번호가 T로 시작하고, 자, T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구매 수량이 8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매 수량이 80 이상. 자, 이렇게 걸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별로 안 나오죠? 자, 이렇게 별로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이렇게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그랬더니 옆으로 이렇게 따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빠져나가는 거 신경하지 말고 밑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죠. 단 이런 값 부분에는 조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값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서 80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안 나오는 거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또 뒤로 빼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크로스탭 쿼리를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로스탭 쿼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쿼리 결과를 엑셀의 워크시트 비슷한 표 형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특수한 형식의 쿼리다. 맨 앞에, 맨 왼쪽에 세로로. 자,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행머리 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보면 세로로 나와 있습니다. 세로로 나온 게 행머리 글입니다. 행머리 글. 자, 이 위쪽에 나온 걸 우리는 열머리 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들이 값입니다. 열이나 값은 하나만, 행머리 글은 3개까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왼쪽에 세로로 이어지는 행머리 글, 맨 위에 가로로 이어지는 열머리 글, 그리고 그런 값들을 기준으로 그룹화한다라는 겁니다. 그룹화한 데이터에 대해 개수, 합계, 평균 등을 계산할 수 있고, 열머리 글로 사용될 필드를 여러 개 지정, 열머리 글은 한 개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행머리 글 사용은 하나만, 반대가 되겠죠. 행머리 글은 3개까지, 열머리 글은 한 개만. 자, 2009년, 한 10년 전에 출제된 문제네요. 똑같이 한번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자, 50번에는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자, 51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삽입 쿼리죠. 삽입 쿼리. 인서트 문제입니다. 인서트. 자, 인서트를 할 때는, 자, 먼저 밑에 해설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 개의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에만 추가할 수 있다. 자, 먼저, 인서트 인투를 이용해서 테이블을 추가하는데, 한 개의 레코드를 추가하는 걸 보겠습니다. 인서트 인투, 이게 테이블입니다. 학생 테이블에, 자, 이렇게. 자, 이게 학생 테이블이라고 할 때, 자, 수험번호, 성명, 과목, 그 다음에, 여기다가, 비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때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험번호, 성명, 과목 3개만 입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뒤에는 입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물론 다 있으면, 이렇게 별표를 이용해서 모든 값들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일부만 넣을 수도 있어요. 또, 자, C004 이서원 커말 한 사람 한 개의 레코드만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부서 이 테이블의 모든 레코드. 여기서는 하나의 레코드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모든 여러 개의 레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from 뒤에가 테이블이죠. 부서 이 테이블에 모든 필드, 아까 여기는 필드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죠. 근데 모든 필드를 사용할 때는 별로 씁니다. 부서 2 테이블의 모든 필드의 값들을 부서 1 테이블에 추가한다. 그래서 모든 필드, 모든 값을 추가할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인서트문으로 여러 개의 레코드를 여러 개의 테이블에 여러 개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하나의 테이블에만 가능합니다. 하나의 테이블에만. 자, 두 번째, 필드 값을 지정하거나, 이렇게 필드 값을 지정하거나,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이런 식으로, 다른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출하여 추가할 수도 있다.
전체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별표로 전체 필드를 추가할 수도 있고 자 추가할 경우에는 필드 이름을 생략한다. 일부만 사용할 때는 이렇게 필드 이름을 쓸 수도 있다. 하나의 인서트문을 이용하여 여러 개 이런 거는 하나의 값이지만 이런 것들은 여러 개의 값을 여러 개의 레코드와 여러 개의 필드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에 하나의 테이블만 여러 개의 테이블은 안 돼요. 여러 개의 테이블은 안 되고 하나의 한 테이블에만 추가가 가능하다. 1번이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 문자열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수학, 오와 영어 또 이렇게 쓸 수 있죠. 인 해가지고 수학, 영어 자, 인 함수가 오와 함수입니다. in 뭐뭐 안에 그럽니다. 이 안에 수학하고 영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와와 인이 같은 겁니다. like 서울 별표 그럽니다. 서울로 시작하는 모든 글자 서울로 시작한다. 자 그럼 얘는 뭐예요? 앞뒤는 마음대로 신림을 포함하고 그럽니다. 신림을 포함하고 신림이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중간에 있든 무조건 포함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두 번째가 신이고 세 번째가 림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모른다는 거죠. 첫 글자는 물음표로 줘야 됩니다. 첫 글자는 물음표로 모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신림이고 네 번째부터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가야 3번 내용이 되는 겁니다.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not 전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전상과는 전상과가 아니다. 그럽니다. 전상과를 제외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52번에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 입사 지원자의 정보를 DB하게 하여 테이블을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이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즉, 사람은 한 사람인데 경력이나 이력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1대 다의 관계를 갖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명의 지원자가 여러 개의 이력이나 경력을 가지려면 1대 다 기본키와 외래키의 관계를 갖도록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야 돼요. 그런데 3번과 4번은 하나의 테이블로 끝나버렸죠. 하나의 테이블에 다 합쳐버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두 개로 나눠져요. 1번, 2번처럼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이때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하여 두 테이블에 연결할 필드. 자, 지원자랑 누구랑 연결할 수 있어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원자하고 경력 아이디하고 같을 수도 있어요. 이름은 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틀리더라도 데이터 형식과 필드 크기가 같으면 가능해요. 그래서 1번도 뭐 데이터 내용을 알 수는 없지만 데이터 내용을 정확하게 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지원자 아이디랑 지원자 여기는 똑같은 게 있네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가장 적절한 거, 그렇습니다. 2번은 그래서 무조건 맞겠죠. 필드 크기나 호환이 다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2번 같은 똑같이 없다면 1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그림으로 좀 보여줘야 되겠죠. 필드 크기라든가, 안에 데이터 값이라든가 모두 같다라는 걸 보여주면 1번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54번 문제. 동아리 회원 폼에서 아래와 같은 여자 회원인 경우에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굵게 기울인 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이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적용이 되려면 본문의 모든 영역 컨트롤을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의 모든 영역 컨트롤을 선택한 후 얘는 성별 컨트롤만 선택한다고 그랬죠. 성별 컨트롤만 선택하면 성별만 굵게 기울이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영역에서는 땡입니다. 본문 영역에서. 자, 4번에서는 테이블의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여자 회원들의 모두 선택한 후 서식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해야 돼요. 조건부 서식. 자, 어떻게? 전체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점은 뭐냐? 자, 여기서 식을 성별 여자로 할 거냐, 아니면 필드 값이 다음과 같은 해서 여자로 갈 거냐, 한번 두 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얘를 좀 닫고, 자, 54번 문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우선 본문의 모든 컨트롤이 적용되게 하려면 이렇게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형식에 가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와서 새 규칙을 눌러줍니다. 자, 이때 필드 값이 있고 시기, 포커스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필드 값과 시기 두 가지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자, 시기, 필드 값이 자, 다음 값에 사이가 있다. 다음 값에 사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다음 값과 같다. 뭐랑 같다? 여자랑 같다. 굵게 기울임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고 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자밖에 안 되네요. 에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형식에 들어가서 자, 없어졌어. 이것도 없어졌어. 이럴 때는 자, 성별에 들어가 있죠. 성별을 찾아서 규칙을 삭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찾아서 삭제를 해야 돼요. 없네? 내가 잘못했나? 안 했나? 그리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것도 성별밖에 선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필드 값으로 들어가면 어차피 하나만 선택한 거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필드 값이 아니라 시기. 자, 뭐가 그러죠? 성별이. 자, 그리고 이 조건부 서식에서는 반드시 필드 기호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필드 기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굵게 기울인 것을 넣어봤습니다. 자, 홈에 들어와서 이제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행 전체 조건부 서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필드 값을 이용해버리면 다시 1번과 똑같은 성별만 선택해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3번처럼 전체를 선택한 후에 필드 값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해설에도 다시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의 모든 컨트롤을 선택을 하고 시기로 가야 된다. 필드 값으로 가면 그 해당 필드에만 서식이 설정되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5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5번 문제. 자, 포커스에 위치할 때 입력 모드를 한글 또는 영문자, 반자로 각각 지정하고자 한다. 다음 중 이를 위해 설정해야 할 컨트롤 속성은 IME 모드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글로 이름을 써야 돼요. 한글로. 또는 영문으로 이름을 써야 돼요. 그런데 자꾸 한글로 돼 있네. 영문으로 돼 있네. 그래서 우리가 한영키를 자꾸 바꿔야 되죠. 이 한영키를 바꾸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한글로 그러면 자동으로 한글로 써집니다. 영문자, 영수자, 반자 그럼 자동으로 영문으로 입력할 수 있게끔 한영키를 안 눌러도 된다는 겁니다. 15년 3회, 18년 9회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IME 모드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56번. 자, 아래와 같이 보고서의 그룹 바닥글에 도서의 총 권수와 정가의 합계, 권수와 합계, 권수는 카운트 함수를 써주고 합계는 썸 함수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카운트는 필드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카운트 정가 이렇게 필드명 가로는 제가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조건부 서식에서는 생략을 하면 안 됩니다. 업데이트 쿼리, 유효성 검사 이런 데서도 이 필드 기호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제가 생략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필드 기호입니다. 필드 기호. 자, 이렇게 필드명을 넣어도 되고 별표를 넣어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엑셀에서는 카운트 A라는 게 있지만 XS에서는 카운트 A라는 게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모두 카운트입니다. 숫자건 문자건 엑셀에서는 숫자 문자를 구별해서 세지만 XS에서는 구별하지 않고 일괄 카운트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카운트 A라는 건 없다. 자, 그 다음에 정가 필드명을 써도 되고 뒤에 별표를 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합계는 썸 함수입니다. 합계는 근데 여기 토탈이네요. 토탈이 틀려버렸습니다. 여기에 썸.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57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7번 문제. 정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normalize. 정규화. 오류가 없게 최소화,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오류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독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으면 독점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자기의 권력을 남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모두 다 권력을 나누어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분해하는 과정을 정교화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사회도 정교화시키면 참 좋을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너무 또 평등하면 안 되겠죠. 너무 평등하게 안 되지만, 자, 어느 정도 권력을 좀 균등하게 좀 나눠가지면 좀 불합리한 사회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해야 된다. 자, 중복을 최소화하고 종속, 누군가의 우리는 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종속이 되어 있어요. 말 안 들으면 해고도 당하고, 이게 좀 불합리해요. 그래서 종속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종속과 중복을 최소화시키는 게 정교화의 목적입니다. 자, 추가, 갱신, 삭제, 이상, 아노말리라고 그래요. 아노말리. 자,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교화의 목적입니다. 자, 정교화의 목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자, 이런 종속과 정복을 최소화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고, 중복의 최소화, 공동이용, 공유를 하는 거죠. 일관성과 무결성을 최소화하고, 무결성이 좋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확성이라고 했습니다. 정확성. 자, 실시간 처리 및 최신 데이터를 유지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이 정교화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단계에서 수행을 해서 논리 단계에 영향을 준다. 우리 논, 물, 아시죠? 개념 단계, 그 다음에 논리 단계, 물리 단계, 이렇게 세 개를 단계를 거칩니다. 정교화를 하다 보면. 그런데 정교화는 개념 단계에서 시행을 해서 논리 단계에다가 영향을 준다. 어디서 한다? 개념 단계에서 정교화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교화는 1정교형부터 5정교형까지 가면서 각각의 제약이 있습니다. 높아지면 5정교형으로 올라오면 올수록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안 맞으면 밑으로 빼버리는 거죠. 따로 분리시켜버립니다. 분해를 해버린 겁니다. 자, 단 성능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가장 높은 수준의 정교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별이 있네요. 별은 여러 번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자, 참고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종속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종속성과 중복성을 최소화하는 게 정교형의 목적입니다. 자, 58번 액세스의 개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의 온본 데이터로, 자, 테이블도 폼이나 보고서의 온본 데이터로 사용합니다. 즉 테이블과 쿼리는 폼이나 보고서의 온본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폼은 테이블이나 쿼리 데이터를 출력 화면을 입력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폼을 쓰는 거죠. 출력 화면 보고서를 좀 만들기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매크로는 자, 모듈에 비해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매직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3번이 답인데 좀 이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로 레코드 및 필드로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성명, 국어, 영어, 자, 여기에는 영어, 그 다음에 여기는 총점, 뭐 판정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여기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이때 맨 위에 거를 우리는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리고 A라는 사람의 점수, B라는 사람의 점수, C라는 사람의 점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레코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필드와 레코드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3번을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들기 쪽에 보시면 매크로가 있고 모듈이 있고 클래스 모듈이 있고 비주얼 베이직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듈의 종류에는 모듈과 클래스 모듈 두 가지가 있다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모듈의 종류에는 클래스 모듈, 기타 모듈이 있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이 모듈은 내가 직접 코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폼을 한번 열어볼까요? 제품 보고서니까 제품 보고서 여기 있죠. 여기다가 내가 버튼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버튼을. 자, 버튼을 만들고 여기에서 이벤트 작성해서 코드 작성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모듈 형태입니다. 모듈 형태. 자, 여기다가 do cmd.open report. 자, 그리고 뒤에 보고서 이름 제품 보고서. 자, 그 다음에 뭐 ACB 프리뷰,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뭐 조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코딩이 너무 어려워요, 코딩이. 그래서 이런 코딩 말고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자, 이벤트 작성해서 내용을 지워버리겠습니다. 아직 덜 작성해서 오류가 나는 거고. 자,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이벤트 작성해서 매크로 작성기로 가보겠습니다. 매크로 작성기. 매크로 작성기에 가서는 오픈 리포트, 오픈, 자, 리포트, 여기 열어보면 또 나옵니다. 오픈 리포트 나오죠. 자, 보고서 이름은 뭐다? 보고서 이름은 제품 보고서다. 어떻게 볼 거냐? 인쇄 미리 보기로 볼 거냐? 뭘로 볼 거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건을 써줍니다. 직접 코딩을 안 해도 됩니다. 좀 더 수월하죠. 자동화 기능이 있어서. 자,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크로는 모듈에 비해 복잡한 처리를 한다.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건 뭐다? 모듈 형태다. 모듈 형태. 매크로는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지 않고 자동화 기능을 클릭 뭔가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명령을 하나로 묶어 반복되는 절차를 미리 정의해 둔 자동화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모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모듈은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며 하나 이상의 프로시저를 이용하여 모듈을 구성할 수 있다. 여기에 프로시저는 서브 프로시저와 펑션 프로시저 둘로 나눕니다. 서브 프로시저는 일반적인 흐름을 처리하는 거고, 얘는 프로시저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시저다.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프로시저입니다. 17년 2회 때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값을 반환하는 프로시저는 펑션 프로시저. 반환하지 않고 일련의 순차적으로 일련의 순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서브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자, 모듈의 종류도 아까 출제된 적이 있다고 했죠. 클래스 모듈과 기본 모듈. 이 모듈이 기본 모듈입니다. 모듈이 있다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 보겠습니다. 59번 문제. 자, 페이지 번호 있습니다. 전체 페이지 번호는 3페이지고 현재 페이지는 1페이지입니다. 전체 페이지를 우리는 페이지 S라고 합니다. 현재 페이지는 페이지 S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페이지, 현재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면 1로 나와야 돼요. 1로. 페이지, 여기도 현재 페이지죠. 현재 페이지니까 1, 근데 이게 빠져야 되겠죠. 여기는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빠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포맷은 서식이 있다고 합니다. 페이지 현재 페이지죠. 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세 자리 형태로 맞춰라 그랬으니까 001로 나와야 되겠죠. 001로. 자, 그 다음에 페이지스. 페이지는 현재 페이지니까 1이 나오겠죠. 페이지스는 3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슬래시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1/3 뒤에 또 연결되어 있네요. 페이지.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숫자는 왼쪽부터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001로 가야 되는 겁니다. 001. 자, 라스트 6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 보고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보고서의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은 모든 페이지에 출력된다. 모든 페이지에 출력되는 건 페이지 머리글 바닥글입니다.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 자, 그리고 보고서는 첫 페이지, 머리글은 첫 페이지, 바닥글은 마지막 페이지에만 작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페이지에 나오는 건 페이지 머리글, 페이지 바닥글입니다. 자, 1번은 땡. 보고서에서도 폼에서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벤트 보고서에도 가능한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이따가.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테이블 쿼리는 가능하지만 이런 것들은 안 돼요. 또 SQL 구문도 가능합니다. 자, 테이블 쿼리, SQL 구문을 폼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레코드 원본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됩니다. 자, 네 번째,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고 보고서의 테이블을 표시할 수 있다. 컨트롤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컨트롤입니다. 자,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얘는 레이블 컨트롤, 얘는 값들이 들어가는 텍스트 상자 컨트롤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도 우리가 이벤트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매크로 작성기도 걸 수 있고, 자, 이렇게 매크로 작성기. 뭐를 해라 라고 걸 수 있습니다. 자, 걸 수는 있는데, 여기서. 자, 그래서 보고서에도 폼에서와 같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다. 작성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확인을 할 때는 인쇄 미리 보기가 아닌 보고서 보기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는
그 보고서에 이벤트 실기시험에서 보고서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거는 일은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실기시험에서는 보고서 보기가 아닌 인쇄 미리 보기로 모두 테스트를 합니다. 거의 99%가. 따라서 자, 여기서 확인할 것은 보고서에도 이벤트 프로시저를 걸 수는 있고 보고서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확인할 때는 인쇄 미리 보기가 일반적이지만 이거는 보고서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폼과 보고서에 데이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레이블 컨트롤, 텍스트 상자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19년 1회차 3과목 데이터베이스 1반까지 모두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는 2회차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한방합격 정립정원 여기까지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